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영선 후보를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에서 이겼습니다. 정말 엄청난 민심의 폭풍입니다. 자, 이걸 구가 아니라 동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모두 425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영선 후보 어디서 누가 이겼을까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42개 동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세훈 후보가 무려 425곳 중 420동에서 이겼습니다. 석권을 한 겁니다. 서울의 5개 행정동만 박영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렀던 강성 지지층들이 몰려있는 그 구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오세훈은 이겼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재밌는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비판했던, 공격했던 내곡동 땅, 오세훈 시장의 처가 땅인 내곡동 땅, 페라가모 생태탕으로 유명한 바로 그 내곡동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2배 가까이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살고 있는 동네, 그 동네에서도 오세훈이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0% 이상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동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일까요? 왜 그들은 오세훈 시장에 열광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긴 곳은 결국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보유세가 많은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은 압구정동 등 재건축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표를 싹쓸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굉장한 득표율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서울시장 보선의 동별 개표 결과를 분석했더니 이런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에게 80% 이상 압도적으로 득표하도록 했던 몰표를 준 곳 모두 10곳이었습니다. 모두 재건축, 종부세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거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입니다. 무려 88.3%입니다. 정말 이건 뭐 공산당도 아니고 88.3%를 기록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를 찍은 사람들은 10.5%에 불과했습니다. 자, 강남구 대치 1동 85.1%, 도곡 2동 84.8%, 청담동 80.3%, 신사동 80.0%, 그리고 서초구의 반포 2동 84.2%, 반포 3동 81.3%, 서초 4동 80.8%, 송파구 잠실 7동 80.7%. 자, 모두 10곳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80% 이상의 득표를 선물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 지역들은 대부분 재건축 이슈 그리고 보유세와 관련된 곳입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곳입니다. 대치 1동에는 우성 성경아파트, 잠실 7동에는 우성아파트,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포 3동의 한신아파트, 서초 4동의 삼풍아파트. 저도 이 서초 4동에 과거에 살았습니다. 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가 질비합니다. 자,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70 내지 80%를 기록한 28개 동 역시 이 강남 3구에 집중됐지만 강남 3구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 1동 78.9%, 삼성 1동 77.5%, 서초구 잠원동 78.2%, 반포본동 76.4% 등등입니다. 자, 어쨌든 실질적이든 잠재적이든 간에 종부세 등 조세 정책에 저항하는 사람들, 집단적인 피해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강남 3구 밖에도 이런 지역들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성동구 옥수동 68.9, 강동구 고덕이동 67.4, 명일이동 66%, 양천구 목 5동 69.1%,
신정 6동 67.3%, 목 1동 65.2%, 동작구 흑석동 65.3%. 자, 용산구 이천 1동은 78.8%나 됩니다. 서빙고동 75.3%. 자, 이걸 보면 동작구 등에서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용산구를 제외하고 이 지역들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표가 쏟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지금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아성인 서남권, 동북권에서도 대부분 패했다는 겁니다. 딱 5군데, 5개 행정동만 박영선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의 구로 3동 52.2%, 항동 48.9%, 자, 종로구 창신 2동 49.5%, 강서구 화곡 8동 49.5%, 마포구 성산 1동 48.4%, 여기에서만 간신히 오세훈을 이겼습니다. 딱 5개입니다. 나머지 420개 동은 전부 다 오세훈이 박영선을 눌렀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가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오세훈 후보는 55.9%, 박영선은 39.2%. 박영선 후보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오세훈한테 비교적 큰 차이로 졌습니다. 또 과거 박영선 후보의 자택이 있던 신도림동 역시 58.6%로 오세훈 후보가 크게 이겼습니다. 또 생태탕, 페라가모 논란의 진원지, 오세훈 처가 땅이 있는 바로 그곳 내곡동입니다. 내곡동에서 오세훈 시장은 64.4%, 박영선 후보는 33.4%, 거의 2배 가까이 오세훈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서울 민심이 얼마나 민주당 정권에서 돌아섰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박영선 후보 문제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부산 박형준 후보는 어떨까요? 박형준 후보 놀랍게도 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부산의 모든 행정동에서 눌렀습니다. 부산은 100% 이겼다는 말입니다. 자, 이만큼 민심은 무섭습니다. 이번에 이 박영선 후보는 사실상 패배를 시인하면서 회초리를 들었던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에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은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 몽둥이를 들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